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 연이틀 급락해 한 달 상승분 반납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1%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 네. 0.77%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이틀 급락한 코스피의 원인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 동안 한 3.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2% 넘는 하락세를 이제 보일 만큼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좀 연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지금 올 초만 해도 올해 많이 4-5번 이상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증시에 계속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중심으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상당 부분 연기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국채 발행이 1,800억 가까이 지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을 했던 것도 일단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큰 폭으로 위축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채권 발행이 이제 금액이 커지면서 미국 10년 물 국채가 전일은 조금 소폭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4.5% 이상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채권 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월 이제 중순서부터 계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폭 감소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을 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부정적인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금리를 인하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전일 고용 지표도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나왔듯이 여전히 21만 건대에 이제 22만 건이 안 되는 그런 이제 타이트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CPI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끈적끈적하게 내려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재작년 이제 9%대에 이제 CPI를 기록을 했다가 최근 들어 3% 중후반대에서 지금 완전히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2%대와는 여전히 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계속 좀 매파적인 이제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또 연준의 회의록을 본다라고 해도 상당히 좀 매파적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M이 이제 패드워치상으로 본다라고 해도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에서 지금 이제 11월 달로 이제 연기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밤에 이제 미국에서 PCE 지표가 발표가 되고 다음 주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금리 인하 시점이 약간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분명 전도표에 따르면 우리 올해 한 5, 6월부터는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참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삼성 이슈도 있고 외국인 이탈 역시도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외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어떨까요? 네,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를 이제 강하게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은 한 2조, 그러니까 선물에서만 한 2조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에서 이제 매도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하게 이제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과 기관이 받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이 현재 매도를 보이고 있고 개인이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한 7천억 넘는 지금 순매도를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1조 8천억이 넘는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뭐 이 물량을 이제 개인이 전부 다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최근 들어 이제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퀄 테스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랬다가 AMD와의 이제 협력 관계가 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최근 좀 상승을 좀 보이는 약간의 이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노조의 파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지금 연 이틀 동안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지수에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70원대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원달러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의 이탈도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환율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 국채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을 더 끌어내릴 요소는 없는지 긍정적인 건 또 없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거시 지표상으로 이제 계속 불안 요인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지금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표가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안도감을 갖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나쁜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1분기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월말 원초에 다가서면서 거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면서 이런 거시 경제 지표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같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밤에 발표될 4월 PCE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과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냐 아니면 하회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예상으로 보면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7%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전월 대비 0.3% 정도 상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표치가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경우에는 일단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확산이 되면서 지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건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달 이제 다음 달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6월 4일에는 ISM 서비스 PMI가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다음 주에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4일 날은 미국의 이제 졸트 보고서라는 구인 구직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6월 7일 같은 경우는 5월 고용 보고서와 그다음에 이제 실업률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고용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도 큰 폭으로 채권 금리도 같이 움직일 거고요. 주가도 이에 따라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투자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6월 12일 날 이제 5월 달 미국의 CP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연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의 위축은 계속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계속 연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과 유럽 간의 이제 금리 차가 확대가 되면서 그만큼 달러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달러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를 또 더욱 위축시키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도 좀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6월 1일 날 이제 5월 달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5월 달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면 국내 이제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들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이제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이제 실적 기대감이 계속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컴퓨터, 조선, 뭐 자동차, 뭐 이런 관련된 업종들은 그나마 뭐 지금 이제 하락하는 장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중국 수출이 뭐 큰 폭 증가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나 이제 정보통신기기와 같은 ICT 관련된 부분도 뭐 계속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차트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전일 종가가 2,635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122동 평균선의 지금 움직임이 2,630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질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금 차트상 모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쌍봉 모양으로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쌍봉에서 지지선을 하회 이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뭐 최근 들어 국내 시장이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차트에 따른 이제 매매들을 많이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차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저가 매수가에 대한 유익감, 기대감도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다만 여기서 좀 고무적인 부분은 단기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살아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하락에도 방어가 가능한 섹터와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과거에 그 시장이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나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를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정부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뭐 지금 뭐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표되는 그런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에 좀 미진하다라는 반응은 있지만 뭐 점차적으로 관련된 그런 이제 강도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주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KB금융이나 삼성생명 같은 종목은 뭐 이런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에 이제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재 관련된 그런 이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는 삼양식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돼서 개선이 되고 있는 섹터 중심으로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는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수출이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주, 그다음에 전력 설비,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비교적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섹터 내에서 지금 뭐 우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전력 설비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LS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미용 기기로는 파마 리서치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